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박한 이란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이란전 초읽기, 달러 급락, 3만 명 학살설, 이란 발화라 음모, 세르비아에 서먹던 수법, 약속 대령 기획 실패,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금값이 무려 5,300불, 정말 놀라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빠르게 강세로 돌아섰는데 달러가 빠르게 이제 약세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임박한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일단 장기전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 미국이 이제 발을 빼지 못한다. 이때는 엄청난 병력과 전쟁 물자를 동원해서 중동에서 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란을 점령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지형적으로 이란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지상군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공중공격으로 가능한가? 공중공격으로 어떤 나라를 굴복시킨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여전히 멀쩡합니다. 일종의 이제 약속하고 딜을 한 거죠. 자, 이란을 현실적으로 점령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부 참수는 가능합니다만 또 다른 세력이 대체를 하게 되죠. 근본적으로 이란을 이제 미국이 요리하겠다고 작심을 하면은 점령을 하고 굴복을 해야 됩니다. 핵 이외에는 이제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모하게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한판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이 미국의 해코지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란 내에 시위가 있었고 폭도들이 이제 총기, 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이것을 모조리 이란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이란 정부가 3만 명을 학살했다. 언제부터 미국이 3만 명 학살하는데 신경을 썼습니까? 지금 가자지구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신경도 안 썼는데 왜 여기에 나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웃기는 명분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란을 이제 미국 뜻대로 요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나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무모합니다. 무모하게 가서 만약에 미국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트럼프 대통령 체면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일을 할 수 있죠.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위험입니다. 자, 가자지구.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가자의 15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이제 쫓아내는 거죠. 인종승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150만인가? 이 가자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인구가 220만입니다. 그 70만이 어디 갔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착오를 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170만이다. 그러면은 50만 명이 빕니다. 170만이 남아있다고 해도. 자, 이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가자 사태. 정확한 이제 피해 인원 이거 우리가 확실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지금 가자지구 기존에 있던 이제 주택지들은 다 파괴가 되고 난민촌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50만 명이 제거가 되었다. 이 충격적인 21세기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네타냐후 편이죠. 그리고 이 영상은 이란의 이제 지하 미사일 도시입니다. 그래픽도 있고 좀 실사도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는데 이란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고 뉴욕을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니죠. 불가능하죠. 미국에 있을지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이란을 지키고 이제 미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 이 위주로 매우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작년 6월 초반에 이제 사보타지로 기습을 당했습니다만 빠르게 이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전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핵카드를 만지작거렸는지 미국이 만지작거렸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과 한 방씩 주고받으면서 약속 대련을 하고 종료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데 이란과의 장기적인 전쟁을 하는 거 이것은 미국에게 자멸적인 행위입니다. 제국의 패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기만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전을 하는 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이란 전략 이것은 트럼프가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미국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난 한 20, 3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고 조금씩 진행되다가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이런 것을 해보고 또 이제 트럼프는 이런 것을 해보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 역시 이제 이번에는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이 어느 정도 도와줬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란의 이제 대공 시스템 정비 상황 이것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오만 앞바다에 이 산맥 밑에 이제 숨어 있죠. 앞바다에 보면 산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KH-21 같은 어떤 대한 미사일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숨어 있는데, 자, 이곳을 탐색하고 이런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 함대 동향 이런 것을 이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함대가 어디에 있든 이란 근처에 있으면 사거리 한 1000에서 1500km 이 정도면은 이란은 이 공격을 해서 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드론 숫자, 미사일 숫자에서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한 발이 날아가면은 시스페로 미사일 2발을 쏴야 됩니다. 이지스 함정 한 척에 96발의 이제 시스페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구로 가야 되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만약에 수백 발을 쏘게 된다. 금세 이제 포화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대한 미사일 가공할 이제 극초음속 이런 게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정은 격침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쟁을 하는 이것 자체는 애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항모를 이란에 근접시키는 거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 밑에 아라비아해 저 밑에 있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만 옆에 있다. 이것은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란은 좀 독을 품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공격에 협조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시리아 쪽으로 날라와서 아제르바이잔으로 해서 테헤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북쪽을 공격했죠. 당시 이 중국 함정도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란 남쪽 오만 앞바다에서 당시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미국 함대 그리고 이지스 함대 이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돌아서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쿠 유전지대 여기를 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쿠 유전지대 로얄 더치쉘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건 로스차일드 직계 이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그루지아를 통과해서 튀르키예 그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이것을 막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흘러가는 이제 석유 한 40%, 50% 정도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을 은밀히 도왔습니다. 겉으로는 이란에 해해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제 뒤통수를 많이 치죠. 자, 이 두 곳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아이시스가 거의 장악했습니다. 쿠르드족은 동쪽으로 밀려가는데 또 이제 미국은 쿠르드족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대이란은 이제 장난질을 했죠. 이런 것이 나중에 한 점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됩니다. 결국 이란 역시 유고슬라비아처럼 찢어 해체 밝히는 겁니다. 유고슬라비아는 상당히 이제 큰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하나의 엔티티로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에 공산국가로서 존재한다. 이때는 서구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고를 잘게 찢어내니 그 다음에 이 유고에 남아있는 세력들은 서유럽이나 미국의 어떠한 이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중립적인 척, 안타까운 척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하지만 사실상 이 유고슬라비아 해체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댄 나라가 이제 사실은 독일입니다. 자, 이렇게 유고를 해체하면은 독일의 이제 안보적인 위협은 줄어들게 되죠. 사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이 만약에 한 4-5개로 쪼개진다. 이때 이제 하나로 뭉쳐서 힘을 쓸 수 없다. 이때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은 안도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에 그게 가능한가? 일단 이 다민족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미국은 당연히 이용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이 사실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번 폭동은 이제 시오니스트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도 이제 여기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9개 나라 정도 정보기관들이 여기에 협조했다. 자, 그물처럼 침투시키고 그 다음에 무기를 집어준 거죠. 자, 지금 압수한 무기가 6만 정입니다. 저는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비아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시 이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 프랑스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한 4만 전 정도의 소화기 이것을 이제 알카에다 이제 남동부 지역에 이제 뿌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폭도들이 내전을 일으키는 거죠. 4만 전 가지고 이 카다피 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무너지지 않아서 미국과 나토가 가서 폭격을 했죠. 이렇게 해서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란에 뭐 4만 정, 6만 정 이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일단 발각된 게 6만 정이다. 그러면 발각되지 않은 게 한 10만 정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화기로 소총, 돌격용 소총 그리고 뭐 알라봉 이런 것으로 내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어떤 주요 지역은 하나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번 폭동을 이제 크게 끌어올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전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이제 쿠르드 쪽으로 이렇게 무기가 들어가는 것, 이것과 매칭이 되고 원래 쿠르드족은 쿠르디스탄에 모여서 이제 자기 동네에 살면서 야 이제 우리 마을을 독립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대거 무장을 하고 테헤란 이런 이제 이란 곳곳에서 나타나서 폭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쳤죠. 자 이런 것을 봐서는 뒤에 이제 거대한 사주 세력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폼페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모사드입니다. 자, 이란 시위대에게 우리가 배후에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모사드 세포들 열심히 싸워라. 이런 선동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자, 이것은 이란인들의 내부의 소요 사태다. 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외부에서 학살서를 이야기할 때 이란 정부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사드와 그리고 전 CIA 국장이 우리가 뒤에 있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든 거죠. 이것은 이들의 지령을 받고 행동을 하는 시위대들에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계속 싸워라. 이 메시지로 이제 사람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폭동 사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실패했다. 자, 8,600만 인구 중에 이제 50만 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금세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위 주체는 잔혹한 폭력 방식으로 이제 시위를 다이렉트로 고조시킵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서 은행, 경찰서, 지하철, 소방관, 사회 인프라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어떤 폭력 사태에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부상자들이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앰뷸런스도 파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장하고 폭동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타임지,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3만 몇천 명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구라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에 특히 이제 이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유고, 시리아,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거짓을 이제 퍼뜨리면서 이 공격을 정당화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두로가 2만 8천 명을 학살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두로가 집권하고 큰 시위가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각 시위 때 한 30명, 40명 정도 희생된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총을 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로스 과림보레스죠. 얘네들이 뭐 폭동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해치고 특히 이 피부색이 빨가면은 이제 원주민 인디오에 가깝다. 그래서 잡아가가지고 산채로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고 이런 식으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희생된 명단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구금되었다가 이제 당뇨병이 있어서 인슐린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뭐 죽고 이런 명단들 그럼 한 7명 정도. 그 다음에 20몇 명. 끼케야 한 100몇십여 명 정도가 이제 세 차례 큰 어떤 시위에서 희생이 되었는데 마두로가 2만 8천 명을 학살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떠들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3만 명을 학살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자충수에 빠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 달 동안 작업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마두로 잡아갈게요. 그리고 이제 뒤를 본 거죠. 이런 내용들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리가 되면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갔는데, 자, 지금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경제에 특혜를 베풀어 준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당근을 준 거죠. 이런 식으로 달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델시 로드리게스 우리 주권은 그대로 공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 역시 똑같이 이제 미국은 포위를 했는데 말이 너무 앞선 거죠.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체면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서 이란과 이제 약속 대련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란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어떤 이제 우라늄 농축시설 여기를 때릴 텐데 니들은 여기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딜을 하고 마무리하자. 약속 대련이죠. 자, 이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 야, 그쪽을 파괴했고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물러서는 거죠.
그런데 이란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격이 있으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다이렉트로 때리겠다. 무조건 전면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란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사실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이 전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 항공모함 한 대뿐만이 아닙니다. 미군이 지금 거기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있고 이스라엘이 있죠. 이것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툴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란 역시 미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제 미국이 진짜 싸운다. 이란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 큰 해코지를 합니다. 그 경우 미국은 당장이 아니라도 몇 년 뒤, 10년 뒤, 50년 뒤에라도 반드시 이란에 엄청난 보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실을 이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제 미국과 싸우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이 있죠. 물론 핵 가지고 이제 공갈을 하면 안 되는데 급할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뭐 선전전을 일단은 계속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끔찍한 나라야 3만 명을 죽였어 막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고르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테헤란이 있고 동쪽에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위치죠. 그런데 이번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많은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넘어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전히 뭐 이란 사태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자, 이쪽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희생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여성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몰면서 이란에서 이제 아주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히잡 안 씁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덤을 강조하고 여성의 인권, 그리고 이 서구에 좀 지원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유튜버나 이런 데서 좀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이제 이란 여성의 자유를 상징한다. 꽤 유명 인물입니다. 그런데 두 발에 이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실종이 된 지 이틀 뒤에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이 여성이 이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죽었다. 자, 그리고 뭐 이란 와이어, 이것은 이란의 이제 반정부 단체 서구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메네이를 반대하는 세력들, 이것은 원래 이제 페르시안들도 있습니다. 페르시안들, 예전에 이제 탈출한 사람들,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내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소수민족들. 그렇기 때문에 적이 많습니다. 이들이 온갖 거짓 뉴스를 이렇게 퍼나르는 거죠. 특히 여성 인권. 그런데 언제부터 미국이, 언제부터 한국이, 일본이 이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웃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란 여성 인권 관심 가질 거면 그 시간에 그 반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시리아의 아이시스 그 밑에 있는 여성들 인권에 그거다 좀 신경 쓰십시오.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러한 여성들은 대접받고 지식인들이고 대학교에 가면 대학 교수의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과학자, 정치 쪽, 군사 쪽은 많이 없습니다만 과학, 의학 이쪽에 브레인을 쓰는데 이러한 여성들, 굉장히 뛰어난 여성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도 많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악마화 작업,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없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장의 전쟁 혹은 미래 전쟁, 이것을 위해서 계속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그런데 이란과 유사한 운명에 처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고슬라비아죠. 유사한 운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거대 세력, 이 서구 유로피안 백인 국가들이 모여서 어떤 나라를 찢어밟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타겟이 이란, 과거에는 유고였습니다. 유고는 상당히 큰 나라죠. 그런데 유고는 이제 쪼개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뭐 견원지간이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스니아가 있습니다. 보스니아 역시 역사적으로 크로아티아도 문제가 많았고 세르비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나치에 가담해서 세르비아인데 죽이고 우스타샤랑 함께 그랬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크로아티아는 이제 먼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니아죠. 자, 처음에 이때 당시에는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특별히 이제 갈등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리 회의 때 자,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이제 세르비아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과 서구는 공작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단 이제 인종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분열을 만들고 찢고 싸우게 만들고 이것을 이용해서 세르비아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학살 사건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는데 이거 대부분 조작입니다. 제가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 간에 교전이 없었다.
이제 가혹행위가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계 주민들 그리고 뒤에 이제 밀로세비치와 세르비아가 이들을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1990년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떠들었습니다. 이 스랩스카 공화국 이 악마들, 흡혈귀들, 인간 뭐 드라큘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죠. 자, 그리고 스레브레니차 뭐 이런 곳에서 민간인들을 뭐 8,000명 학살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00년대 초에 이 스레브레니차는 이제 사실상 조작극이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유럽은 이 내러티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소보 때문에 계속 이제 세르비아를 악마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전이 있고 그리고 뭐 상호 간의 희생이 있었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세르비아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불쌍한 무슬림 주민들을 죽이고 다녔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초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그 다음은 코소보에서 작업을 했죠. MI6, CIA, 코소보, 알바니아 쪽으로 들어가서 코소보에 또 무자히든 테러리스트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코소보에서 작업을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이것이 세르비아 폭격에 98년도에 있었던 폭격의 명분으로 이제 활용이 된 거죠. 먼저 보스니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로아티아는 떼어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슬로베니아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이 세르비아 어쨌든 보스니아랑 붙어있는데 덩치가 큽니다. 이것을 쪼개기 위해서 미국은 공작을 시작합니다. 일단 크로아티아를 이용하는 거죠. 무기와 그리고 이제 무슬림 전사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르비아계에 대해서 인종 청소를 단행합니다. 밤에 들어가서 세르비아 남자들 목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에서 밀어내는 거죠. 이러면서 사실은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르비아계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들, 이런 이제 그레이존에 가면 문서화되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슬림입니다만 극단적으로 잔혹하고 이런 속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치에 가담해서 세르비아 주민들을 학살하는데 일부가 났었습니다만 상당수는 티토 때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스니아에 정체 모를 무슬림 전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있는 언어를 쓰지 못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데 산채로 목을 자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때 당시 이런 일은 유럽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파판드폴로스 교수는 영국인이죠. 자, 이 독일과 미국 이들이 이 중동의 어떤 무슬림 테러리즘 이것을 유럽 대륙에 이식시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무슬림 전사들 무자히딘입니다. 이들이 이 세르비아계 목을 자르기 전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1996년 이때 이제 인터넷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돌고 뭐 오양에 무슨 뭐 이런 것도 돌고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데 세르비아계 주민들과 이제 보스니아 사람들 간에 뭐 목을 자르고 이런 영상들이 올랐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충격을 받았죠. 그 이전에는 뭐 이런 것을 볼 기회가 없었죠. 자, 이런 일들. 그런데 이 보스니아에 있는 무자히딘들이 세르비아계 사람들 목을 잘라서 이렇게 기념품으로 들고 다닙니다.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상자에 놓고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런 것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랩스카 세르비아계 주민들이죠. 이들 역시 보스니아 전사들을 만나면 죽이고 이제 목을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간의 어떤 잔혹행위가 고조가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무자히딘 용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들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이들이 주로 온 것이 이제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입니다. 결국 추적해 보면은 자, 이제 알카에다를 이끈 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누굽니까?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CIA가 있죠. 자, 그리고 아프간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사마 빈 라덴은 수단으로 갑니다. 수단에서 또 저항군을 이끌죠. 여기도 이제 무자히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의 긴장이 고조되자 자, 아프가니스탄, 수단의 무슬림 전사들을 보스니아로 데리고 옵니다. 유럽으로, 동유럽으로.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슬슬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방은 은폐를 하고 있죠. 자, 수단에 가서 이렇게 이제 관계가 깊고, 그리고 수단에서 이 알카에다 전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또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심지어 인도네시아, 이제 파키스탄, 이란에서도 옵니다. 터키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왔습니다. 하마스도 오고요. 자, 여기 특히 하마스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보스니아에서 설쳤습니다.
이들은 세르비아인들을 악마하고 근데 이제 먼저 밤에 가서 잔혹행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르비아가 보복을 하죠. 세르비아가 이런 짓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세르비아를 악마화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르비아 공격 명분을 만들어 온 거죠. 이런 짓거리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스니아, 알카에다, 그리고 글로벌 지하드. 이들이 보스니아에 모여서 무슨 짓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은 문서화되어 있어 잘 기록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존 신들러 교수, 이 미국의 해군 전쟁 칼러지, 이런데 이제 이 교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판드폴로스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들이 전 세계에서 뭐 이제 무슬림 지하디스트입니다. 유럽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온 아랍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 모여서 이제 잔혹행위를 준비하는 것, 이런 장면들. 이들은 과거에는 보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즉, 이 세르비아 주민들을 그냥 산채로 목을 자르는 거죠. 잔혹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계 역시 이제 당연히 보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라예브에서 총격전 잘 아실 겁니다. 이 마이단 폭동 때, 자, 이제 네오나치 이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았다. 그리고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것을 또 폭동을 성화시키는 구실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라예브도. 이 스렙스카 공화국, 이제 세르비아계, 이들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처음에는 자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제 무슬림 주민들이, 사라예브에 있는 주민들이 픽픽 총이 맞고 죽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중간에 세르비아계가 죽어가고, 어느 순간 이제 세르비아계 민간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 간의 보복, 사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스니아 특수부대가 보스니아 내 이제 무슬림 민간인을, 사라예브에 있는 민간인을 살했다. 여기 보면은 할러데인 호텔이 등장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지휘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라예브에서 여러 건의 이제 테러가 있었습니다. 폭탄 테러.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어떤 시장에서 있었던 테러입니다. 그런데 사라예브에는 평화유지군으로 당시 이제 캐나다군이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르비아계가 온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이 무슬림계가 왔다 간 흔적이 있는데 거기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폭약들, 이것은 이쪽에서 쓰는 게 많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캐나다 이제 이 당시 평화유지군은 캐나다 국방부에 이제 전문으로 보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20년 뒤에 공개되어서 이것을 이제 그레이존이 기사화해서 2025년에 올립니다. 자, 이 영상,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레브레니차 사건이 터집니다. 이런 영상들 보면은 전부 이제 스렙스카 공화국을 악마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관련된 기록물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스레브레니차는 스렙스카 공화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다국적군이 이렇게 이제 평화유지군이 보호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계가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군들이 밤에는 이렇게 몰래 딱 자는 거죠. 그때 자, 이 스레브레니차 안에 있는 무슬림 전사들이 나와서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싹 도망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이 되면은 이쪽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군이 있고, 자,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를 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싹 나와서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해치고, 자, 결국 이 스렙스카 공화국은 이쪽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미리 스렙스카 공화국은 거기 내부에 있는 민간인들을 이렇게 다 대피시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전투요원들, 이들과 교전을 하고 이들 대부분이 제거가 되고 한 몇백 명 정도가 탈출합니다. 이게 스레브레니차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총 사망 인원은 처음에 이제 한 1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8000명으로 부풀려지고, 그리고 초기에 사망한 인원들 전부 이제 전투 요원입니다. 여기에는 소년병도 있습니다. 좀 청소년. 그래서 스레브레니차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처음에 성인 남성과 소년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 대부분 전투 요원이죠. 이것을 민간인으로 부풀려서 이 세르비아계가 학살을 했다, 이제 세르비아계를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나선 것이 사실은 스레브레니차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엉성해서 이때는 미국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유야무야 이렇게 휴전이 됩니다. 이제 휴전이 되고 이쪽은 안정화가 됩니다. 미국은 이때 이제 세르비아에 대한 폭격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코소보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코소보에서 해서 이제 세르비아를 폭격하는 명분으로 활용하자. 자, 그리고 이 스레브레니차 관련돼서 이제 영국의 비밀스러운 역할, 여기에 SAS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 아직까지 이제 은폐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리 초기에 들어와서 어떤 이제
뭐 학살 잔혹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몰래 세르비아인을 죽이고 네덜란드 이 군으로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이럴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밀 해제된 영국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은 MI6가 보스니아 혁명군 이 공격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뭐 행동이 있었다. SAS 부대도 등장합니다.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고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소보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 세르비아를 악마화했습니다. 그리고 뭐 현상금을 걸고 이렇게 한 거죠. 미국 정부에서 뭐 500만 불 어쩌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다보스에서 이제 서구국과 미국도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린란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권국과 영토를 미국이 먹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비판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코소보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서구 국가는 코소보와 그리고 이제 이 메토이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권국가 세르비아 영토인데 이것을 강제로 뜯어내서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구의 위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999년 당신들이 유고에 저지른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돌아보아라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자, 세르비아 지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보스니아는 떼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르비아가 남겨져 있고 코소보는 이 세르비아 땅입니다. 몬테네그로도 세르비아 땅인데 떼내갔습니다. 자, 이 코소보를 떼내서 이것을 사실상 나토와 미국의 어떤 이제 군사 식민지화하는 것 이런 목적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소보를 이용해서 세르비아를 폭격하고 세르비아의 군사력을 강한 이제 육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한하고 약화시킨다. 이런 작업을 이제 추진을 했죠. 그리고 결국 이제 세르비아를 폭격으로 굴복시키고 코소보를 점령을 했습니다. 독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코소보라고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유엔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 나토가 어떤 흉계로 여기서 이런 작업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소보 독립을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세르비아에 대한 악마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뭐 스레브레니차 코소보 학살 이런 거짓말을 사실인 양 퍼나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면은 미국도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다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소보 땅을 각국의 이제 군기지를 중심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식민지입니다. 이게 미국과 나토가 저지른 짓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지 중 가장 큰 것 미군 기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유고슬라비아를 쪼개는 것. 이것처럼 이제 이란도 쪼개겠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 여기서 가장 이제 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역시 쿠르드입니다. 쿠르드가 시리아에서 이제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 미국이 이제 시리아는 양보하고 이쪽에서 또 무슨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서쪽에 보면은 이제 노란 부분 이쪽이 이제 쿠르디스탄입니다. 이들이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행동을 지금 한 겁니다. 과감하게. 원래는 이들이 이제 이쪽에서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당수가 몰래 이제 테헤란이나 이런 곳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을 해치고 폭동을 한 거죠. 이 배후에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루치스탄, MEK, 그리고 이제 아제르족 일부. 아제르족은 그동안 이제 이 페르시안과 뭐 함께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좀 동화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제 페제시키안 아제르족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소요에는 그렇게 이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쿠르드와 MEK 기존에 이제 이 공산주의 테러 집단이 있습니다. 거의 뭐 광신도입니다. 그리고 발루치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외부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들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무참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숨겨뒀던 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잔혹행위가 벌어지게 된다, 교전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야 쿠르드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특히나 이라크를 통해서 지상군을 보내고 이쪽에 알을 박는 거죠. 어떤 짓입니까? 바로 이 보스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런 데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코소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잔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알바니아를 통해서 나토군을 투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란을 찢어버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전면전을 할 것인가, 뭐 그 가능성은 뭐 반반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면전보다 이런 방식의 내전을 유도하는 것, 이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1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만 그런다고 이제 미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을 찢어발기고 힘을 쓸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폭격하고 파괴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약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이란인들이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형태의 공격을 하든 전면전으로 나서겠다.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지금 현 상황의 정리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